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발간되기 전이어서 제가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초등학교와 동일하고 가정 지역사회 연계로 지역사회까지 확장한 부분이 좀 다르고요. 활동에서는 특히 고등학교에 해당될 텐데 생활기록부 세특에 작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또는 그 동아리 활동 또는 뭐 자율활동 이런 그러니까 정규 교과 수업보다는 상체 시간에 활용이 좀 많이 하실 가능성들이 현장에서 훨씬 더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용 교재입니다. 핵심 개념의 이 내용 체계에 대해서 단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6단원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단원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성취 기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6개 단원인데요. 단원별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 역량 관리는 학생들이 그 신문 가지고 먼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초등학교처럼 펼침면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행동의 문제점들을 그래프라든지 실제로 친구들과 우리 반 학생들이 그런 아침 식사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서 써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용뿐만 글밥으로 내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자료 해석도 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작성도 해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분석해서 식행동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바꿔보는 것까지 활동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한 단원당 활동이 한 3개에서 4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6단원이면 한 단원당 한 3차시 정도 하면 6단원이니까 18차시 정도가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초등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도 모든 내용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단원만 발췌하시거나 필요한 내용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원은 식품영양정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영양정보 초등학교에서 배운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했고요. 소비기한, 유통기한 이런 것들도 설명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집 다음으로 학교 다음으로 많이 가는 편의점을 예시를 들어서 식품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교육부가 만드는 교육자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기존의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와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교육부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 교재 대신에 매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주로 했던 카페인, 당류, 나트륨 중에서 카페인은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카페인이 나오고요. 당, 나트륨은 초등에 나왔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표현이 단원명으로 안 나와 있었지만 기호식품에서 나왔고요. 고열량 저영양식품에서 나왔고 중학교는 당, 고등학교는 나트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중학생들도 게임하면서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세계 음식 문화를 초등학교 버전에서 중학교 버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세계 음식 체험의 날 식단 만들잖아요. 그걸 본인 스스로 짜볼 수 있게 했고 여기서 괜찮은 거 나오면 선생님들 아마 급식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는 식중독에 대해서 제시했고요. 어떤 식중독의 기본적인 설명하면서 학교에 식중독 발생됐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예방법이 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사례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요즘 학생들 4컷 만화 그리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진도 4컷 찍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림 그려보는 중학생들도 글보다 그림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활동 4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일부만 발췌했는데 활동이 보통 단원별로 3개에서 4개까지 들어있습니다. 6번째는 식량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과 함께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라는 걸 초등학교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시했고요. 분리배출과 식량 자급률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용 교재입니다. 여기도 6단원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입니다. 중학교 때는 청소년기였고요. 고등학교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는 나트륨과 카페인 했고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과다 섭취하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영양 성분, 중학교 때 했던 영양 성분을 활용해서 나트륨 양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공식품 선택하면서 여기도 또 영양 정보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한 단원이 아니라 단원끼리도 연계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변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활, 그래서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라든지 멀리서 오는 식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하고요. 중간에 읽으면서 학생들이 초성도 있어서 고등학생도 작성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채식버거 구상하고 챌린지, 이래서 영상 만드는 것, 요즘 학생들이 휴대폰 다 있으니까 영상 잘 만들어서 영상 만드는 것도 했고요. 요런 것들이 세특에서 영상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또 캠페인 하게 되면 세특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작성에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식생활, 요즘 학생들이 기술 과정이라든지 또는 과학 수업에 많이 하는 내용들을 여기도 다뤘고요. 미술과 연계해서 명화를 이용해서 미래의 식생활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로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쭉 이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향후의 식생활과 내 그 식품 푸드 시스템 속에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제안해보는, 현재의 직업도, 내 직업도 찾지만 미래의 직업들을 제안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안서도 작성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침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처럼 구성했고요.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초, 중, 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구성하고 어떻게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멋진 선생님으로 영양식생활 교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